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테슬라 좀 질문을 네네네. 한번 드려볼게요. 그 테슬라가 한 250, 60불까지 갔다가 네네. 210불까지 좀 네네.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테슬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테슬라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 앞으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다. 아, 그래서 테슬라 매출이 예전만큼의 그런 드라마틱한 성장률이 나오진 않을 거다. 것이다. 네. 대신에 이제 테슬라 판매량이 또 줄지는 않아요. 네. 그럼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마진율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전기차 가격을 계속 내리잖아요. 테슬라 가격은 시가다. 정해진 가격이 아니잖아요. 불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이제 중고차 가격도 이제 가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중고차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신차가 더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테슬라가 지금 도전에 직면한 겁니다. 완성차 업체들과의 그 경쟁에서. 그래서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기아차라든지 지금 쟁쟁한 이제 전기차 생산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판매량은 예전 그 판매 성장률이 예전만치는 안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지금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는 별로 안 좋게 또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그나마 다른 전기차 그 섹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주가 방어는 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로보택시가 원래 8월 8일 날 출시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또 늦어졌어요. 맞아요. 10월 10일로. 네. 10월 10일로 늦어지고 있고 이런 이제 마진율 하락이 테슬라 주가 하락에 어떻게 보면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눈여겨볼 게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테슬라가 이제 옵티머스 자사가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내년 정도부터 아마 테슬라 공장에 투입을 할 거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테슬라 원가를 다시 올려주게 된다면은 좀 테슬라 주가가 좀 더 다시 회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4680 배터리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그 신문에 보니까 뭐 연말까지 LG 에너지솔루션보다 싸게 못 만들면 네네. 약간 문 닫아라 뭐 이런 식으로 네네.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가 그 배터리 생산하는 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어요. 왜냐면은 그 전국 공정, 특히 전국 공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그게 사실 배터리 산업의 그러니까 배터리 기업들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핵심을 지금 테슬라가 못 짚고 있다. 그래서 이제 모자르면 이게 기술이 모자르고 우리가 생산이 안 되면 외주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하게 또 LG 에너지 솔루션에 4680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지금 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땜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연구소 그 팹에서의 연구 능력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는 맞는데 요거를 양산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국 배터리 기업에 좀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파나소닉도 사실 좀 지금 지지쳤잖아요. 이거 잘못 만약에 수율 안 나오고 그러면 파산각이거든요, 사실. 네, 수율이 안 나오면 배터리 산업은 파산입니다. 노스볼트도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맞아요. 계속 증설이 미뤄지다 보니까 위태위태해요. 이제 그 노스볼트가 그렇게 위태위태한 점을 지금 삼성 SDI가 또 수혜를 보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물량이 가고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반도체도 예전에 보시면 수율이 안 나오고 그러다 보면 도태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치킨 싸움에서 더 죽이려고 하고 이제 우위에 있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이제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국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치킨 게임을 한 건데 아무래도 좀 그 포지션이 다르잖아요. LFP 배터리랑 그다음에 삼원계 배터리 포지션이 달랐기 때문에 약간 반도체 치킨 게임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아 EV3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삼원계 배터리로도 충분히 이제는 싸게 만들 수 있다. 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테슬라도 계속 자체 양산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아마 ESS 쪽으로는
지금 양산이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LFP 쪽으로 이제 ESS를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무리 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SS 만들 때 LFP를 이제 기술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테슬라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3원 개로 만약에 또 ESS를 만든다, 그러면 또 어려워지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가 외주랑 자체 생산을 비슷한 이제 부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테슬라가 내재화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배터리를 내재화를 한다는 건 100% 내재화를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수준에서 네, LG 엔솔하고 삼성 SDI는 네, 막 4680 배터리 네, 그리고 노스벨트의 그런 2차 전지 배터리 네네. 그런 거를 그 감당할 만한 채울 만한 기술력이 있는 거예요? 기술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음. 기술력이 그 배터리 기술이라는 게 아직은 보완해야 될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나마 다른 회사들보다는 LG 엔솔이나 삼성 SDI 쪽이 굉장히 앞서 있고요. SK온 같은 경우는 아직은 지금 수율 문제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계속 이제 목표로 삼고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SK온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수율을 잡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한국 K배터리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 자금 모으는데 굉장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투자금을 모으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캐즘이다 아니면은 뭐 전기차 판매율이 둔화된다라고 해도 이 규모 경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면 남들이 투자를 꺼릴 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강국이 된 이유는 남들이 투자를 안 하고 뒤로 물러났을 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진행을 했거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2차 전지도 이제 그런 포지션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 있잖아요. 뭐 에코프로, LG엔솔, 뭐 삼성 SDI, 뭐 포스코홀딩스, 네네. 에코프로비에 포스코퓨처엠 이런 네. 기업들이요. 이 안에서 망하는 기업이 나올까요? 도태되는 기업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네, 계속 적자를 치면은 뭐 대기업이라고 해도 용가리 통뼈가 아닌 이상은 구조조정해야죠. 근데 아마 포기하는 기업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이게 돈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다 하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견디겠죠. 음, 네. 끝까지. 네. 대부분은 아마 견디게 될 겁니다. 그 테슬라 투자하시면서 지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도 이미 뭐 고점에서는 엄청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네.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고는 보세요. 테슬라의 미래는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왜냐면 테슬라는 그냥 이게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그런 인공지능을 이제 더 남들 타 기업들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엔비디아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의 결과는 로봇이다라고 휴머노이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서도 지금 로봇에 대한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로봇도 있죠. 전기차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그 ESS 사업, 태양광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X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적에도 인공위성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국내 2차 전지 기업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앞서서 이 2차 전지 사업 제조업은 네네. 10년 전부터 네네. 굉장한 큰 에너지와 자본금이 네네.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다 하시면서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포스코가 네. 유리한 것 같다. 네. 왜냐면 2010년 막 그때부터 준비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전부터도 막 하고 그래서 포스코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풀 밸류 체인이 거의 완성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스코 그룹이 앞으로 2030년까지 연 100만 톤의 양극재 생산 능력을 갖추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게 에코프로 그룹보다는 아무래도 포스코가 더 유리한 부분이
광물 자원부터 이제 기초부터 굉장히 많이 확보를 해왔기 때문에 리튬 가격 변동성에도 포스코 쪽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 그룹도 풀 밸류 체인을 지금 완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포스코랑 결이 좀 다른 게 이제 에코프로 그룹은 이제서야 이제 광산 개발 이제 알아보고 있어요. 기본을 이제 닦고 있습니다. 혹시 어디예요? 국가가 지역하세요? 글쎄요, 뭐 일단 호주는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호주에서 이제 광석형은 이제 호주에서 많이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호주, 그 다음에 뭐 칠레에도 지금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랑 칠레 정도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럼 또 시간 한 10년 걸리겠네요.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래도 빨리빨리 하는 문화가 있어서 좀 열심히 노력해도 최소 5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이제 개발돼 있던 광산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이제 다 인수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분 투자하면서 좀 어느 정도 물량을 가져오는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진짜 완전 초반부터 개발해서 완성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일이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그 염호 개발을 그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과가 이제 2025년에는 좀 제대로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 전체적인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포스코 쪽이 앞으로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에서 포스코 퓨처엠 네네. 그동안 이제 좀 탑픽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포스코 퓨처엠의 상황은 좀 어때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발표가 될 건데 아직 발표는 안 났기 때문에 1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 기업들 중 유일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M86 단결정 양극재가 이제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율이 저게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게 이제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는 이제 기폭제가 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만약에 된다면 2분기도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예, 전년 대비에 비해서는 좋지는 않을 거지만 아무래도 또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다른 양극재 기업들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뭐 이런 기업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 외에도 네.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여겨봐야 할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요즘에는 이제 지금 다시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전액이라든지 전구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제 또 이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제가 이제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좀 지금 약간 힘들어지고 있어요. 미래나노텍이 전구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국 업체 커롱 뉴에너지라는 중국 업체랑 이제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이제 75대 25 비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합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딜레이가 계속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고 지금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뭐 양극재 기업도 그렇지만 52주 신저가를 막 지금 갱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차 전지 쪽은 사실 좀 새로 눈여겨 봐야 할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왜냐면 조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하반기 상저하고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다른 이제 굵직굵직한 양극재 기업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기업들 중에 이제 새로 발굴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예. 그래서 이제 좀 하반기 때 좀 좋아지면서 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겹쳐졌을 때 좀 우리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기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앞서서 알버말 좀 얘기했었잖아요. 알버말 전시 투자를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리튬 가격이 좀 더 반등하는 시점을 보고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지금 리튬 그 기업들이
지금 생산 단가에도 못 미치는 그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는 기업들은 거의 다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좀 약간 줍줍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약간 줍줍하는 분위기인데 뭘 줍줍하는 거예요? 이제 광산 매물로 나오잖아요. 파산하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네. 줍줍을 해야죠. 예. 그 소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 왜냐면 소재 가격이 막 리튬 가격 톤당 1억 정도까지 갔었을 때는 줍줍하고 싶어도 구할 수도 없고요. 광산 뭐 기업들이 팔라고 내놓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지금 오히려 반대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런 기회가 됐을 때 이제 좋은 가격에 광산을 이제 인수를 한다거나 그러는 전략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알버말이나 뭐 이런 회사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뭐 지금부터 모아가도 뭐 좋은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리튬 쪽에서 1등인 거죠? 네, 리튬 쪽에서는 1등이역입니다. 1등이 망할 그런 건 없으니까. 네, 중국 제외하고. 네. 그러면 지금 1억 정도 있으면 네네.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어요? 지금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지금 상황이 안 좋기는 한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저가의 매집을 한다는 생각으로 전에 얘기했던 포지션대로 뭐 포스코 퓨처엠 25%, 미래나노텍 25%, 그다음에 엑셈이라는 회사 이제 전에 설명드렸는데 엑셈 25%, SPG 25% 정도 뭐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어떠세요? 포스코 홀딩스는 아무래도 철강이 아직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 당장으로 봤을 때 리튬이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는 시점이 2025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까지는 아직은 조금 포스코 홀딩스는 좀 두고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미국 주식으로 했을 때는 네네. 엔비디아랑 테슬라 네네. 눌릴 때마다 사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가 전략으로 가는 거는 좋다라고 보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제 또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정도 조정이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대에서 좀 왔다 갔다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학겜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네, 미국 시장 굉장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많이 폭락을 했잖아요. 테슬라 마이너스 10%고 막 엔비디아 마이너스 막 5, 6%고 막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실 텐데 좀 조정이 왔을 때 저가에 이제 매집하는 좀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제가 말미에 드리는 게 있는데요. 몰빵 투자하지 마시고 대출이나 레버리지 투자 상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고요. 지금으로서는 자기의 뭐 직업이 있다면 꾸준하게 유지 잘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좀 여윳돈으로 적립식으로 가는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맞아요. 치러지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상당히 증시가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좋은 종목이다 생각하신 게 내려갔다면 좀 저가 전략으로 매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좀 주변을 둘러보시면서 좀 머리도 식히시고 바깥에 나가서 산책하시면서 하늘도 좀 올려다 보시고 맞아요. 네, 그럴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구간을 같이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